이른 새벽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잠에서 깨는 순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몸을 일으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 평소처럼 TV 뉴스를 틀었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기사, 물가가 치솟는다는 뉴스. 이미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뉴스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창문을 열었다. 회색빛 하늘,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들. 한때는 저 행렬 속에 나도 있었다.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다. 아니, 버텼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학교 졸업과 동시에 입사했다. 처음 맡은 일은 기계부품 검수였다. 쇳가루가 날리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작은 부품을 들여다보며 분량을 골라내야 했다.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선배들 앞에서는 내색도 못했다. 몇 년 후 생산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품 하나하나가 공정을 제대로 거쳐야 출하될 수 있었고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거래처에 전화로 사정해야 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밤을 새워야 했고 추석 연휴 같은 건 없었다. 명절 전날까지도 현장에서 뛰었고 아내는 도대체 언제 애들이랑 얼굴 좀 보고 살 거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결국 팀장이 됐을 때 남들은 이제 자리 잡았네라며 축하했지만 그때부터가 더 힘들었다. 매출 압박은 점점 심해졌고 상사는 목표 수치를 채우라며 몰아붙였다. 거래처 클레임이 생기면 직원들을 다그쳐야 했다. 하지만 정작 회사가 실적이 좋을 때 그 공은 전부 임원에게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희망퇴직 공고가 떴다. 처음엔 내일이 아니겠지 생각했다.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더 준다고 했다. 사무실 분위기가 싸해졌다. 설마 내가 나가야 하는 건가? 그냥 지원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불안했다. 몇 주 후 회사는 두 번째 공고를 냈다. 이번에는 필요하면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 포함됐다. 그리고 부장에게 호출됐다. 김 팀장, 솔직히 말해서 자네가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회사가 힘들잖아요.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원하면 위로금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심 버티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을 거부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업무 재배치라는 명목으로 다른 부서로 밀려났다. 원래 하던 일과는 상관없는 자리였다. 30년 동안 생산관리팀에서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해외 영업팀으로 발령났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결국 얼마 안 가 자진 퇴사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희망퇴직이 아니라 밀어내기라는 걸 며칠을 고민했다. 버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회사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었다. 결국 사표를 냈다.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회사는 마지막까지 태연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좋은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뿐이었다. 정말 허무했다. 그렇게 30년을 바친 회사에서 내 자리는 그렇게 사라졌다. 퇴직금을 쥐고 나왔을 때 처음엔 설렘이 있었다. 이제 내 사업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한때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며 농담처럼 했던 말이 현실이 됐다. 회사에서 늘 숫자와 공정을 따졌으니 장사도 잘할 거라 믿었다. 작은 족발집을 열었다. 첫 달부터 적자였다. 주말에는 손님이 좀 있었지만 평일은 한산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으나 기대와 달리 점점 더 손님이 줄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고 거리엔 사람이 사라졌다. 카드값과 임대료, 재료비가 밀리기 시작했다. 직원 월급을 주기도 벅찼다. 결국 직원 한 명을 내보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말만 되뇌었다. 그렇게 1년을 버텼다. 하지만 퇴직금이 바닥이 났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더 버티는 건 미련일 뿐이라는 걸. 결국 가게를 접었다. 간판을 내릴 때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다. 30년을 일했어도 내 사업 하나 제대로 꾸리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 후 몇 달 동안 방황했다. 집에만 있자니 더 미칠 것 같았다. 아내를 볼 면목도 없었다. 뭔가라도 해야 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아파트 경비 일이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번 돈이 들어온다는 게 위안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비 초소에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어느 날 분리수거장에서 입주민에게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 세례를 맞았다. 아저씨, 이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닐 빼고 버리셔야 합니다.
아, 몰라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쓰레기 봉지를 내던졌다. 봉지 안에 국물이 옷에 튀었다.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순간 화가 올라오는 것을 참고 말했다. 뭐라고요? 여자는 비아냥거리며 쳐다봤다. 아저씨가 치우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게 당신 일이잖아. 그 말이 머리를 세게 때렸다. 그날 이후 입주민들의 태도가 달라 보였다. 원래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경비잖아. 그 말이 환청처럼 들렸다. 결정적인 사건은 택배 분실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씩씩거리며 경비실로 찾아왔다. 경비 아저씨,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보관도 안 해요? CCTV를 돌려봤다. 택배를 두고 간 건 맞는데 사라진 건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자 남자는 책임지셔야죠 라며 윽박질렀다. 그는 결국 관리사무소에 항의했고 관리소장은 내게 조용히 말했다. 김 경비님, 요즘 민원이 많아요. 힘드시면 조금 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쉬라는 말이 사실상 나가라는 뜻이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니다. 그날 저녁 깊이 고민했다. 자존심을 버리고 버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하루하루 주눅들며 살고 싶지 않았다. 허세가 발동했다. 결국 다음날 사직서를 냈다. 회사를 퇴직하고 나왔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빈손이 됐다. 지금은 그날그날을 살아간다. 이제는 고정된 직장이 없다. 지인의 소개로 물류센터에 나가기도 하고 일용직 구인 앱을 뒤적이며 일거리를 찾기도 한다. 그날그날 가능한 일을 찾아다닌다. 마트에 나가서 채소를 진열하는 일도 몇 번 했다. 수입은 들쭉날쭉하다. 물류센터 일을 할 때는 오후 6시까지 박스를 나르고 분류 작업을 한다.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1시간 남짓. 몇 시간 일하고도 온몸이 뻐근하다. 오늘은 공사장 보조 일을 나갔다. 동이 트기도 전에 나와 버스를 탔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몇몇이 눈에 띄었다. 한눈에 봐도 나처럼 하루벌이 하는 사람들. 현장에 도착해 안전모를 썼다. 이미 젊은이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르신, 저쪽에서 정리 좀 부탁드려요. 이제는 나도 어르신이다. 그들이 어르신이라고 불러준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못지않게 움직일 수 있기에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자재 나르기, 공구 정리, 주변 청소 등. 그렇지만 쉬운 일은 없었다. 철근을 몇 개 옮기고 나니 허리가 뻐근했다. 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몇 시간만 지나도 몸이 반응한다. 가장 힘든 건 몸이 아니다.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일은 또 어디서 일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 일을 마치고 나오니 해가 져 있었다. 공사장에서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작업복 차림으로 버스 정류장에 섰다. 한때는 회사 직원으로 바삐 오가던 거리. 지금은 하루벌이를 마친 몸으로 서 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고층 빌딩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양복을 입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리에 몸을 기대자 피곤이 밀려왔다. 젊었을 때 돈을 좀 더 모아둘걸?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 없다. 젊었을 때는 돈은 벌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금, 생활비, 부모님 병원비.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빠져나갔다. 그때는 나중에 더 벌면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회사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퇴직 후에는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막상 그 상황이 닥쳐서야 실감했다. 이제는 이렇게 하루하루 일을 찾아다녀야만 생계가 유지된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돌아와 TV를 켜니 뉴스에서 대기업 구조 조정 소식이 흘러나왔다. 경영 악화로 인해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한다. 소파에 몸을 기대고 중얼거렸다. 그때 퇴직하지 않았어도 결국 같은 길을 걸었겠지. 남아있다 해도 결국은 언젠가 밀려났을 것이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한 모금 들이켰다. 차가운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간다. 내일은 또 어디서 일을 구해야 할까? 맥주 한 모금을 넘기며 천장을 바라봤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묻는다. 대답은 없다. 그냥 다음 날이 오면 또 일을 찾아 나설 뿐이다. 퇴직 전에는 막연히 생각했었다. 나 같은 사람이면 어디서든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경력도 있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제는 하루하루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간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과거를 원망하는 것도, 돈을 못 모아둔 걸 후회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다. 문제는 지금이고 앞으로 그래도 살아야 한다. 몸이 고돼도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다행이다.
요즘 일자리를 아예 못 구하는 사람도 많다. 솔직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렵다.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 허리가 아프고 무거운 걸 들고 나면 팔과 다리가 뻐근하다. 일 끝내고 집에 오면 온몸이 무겁다. 이제는 하루만 무리해도 며칠씩 피곤이 쌓인다.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돈이 필요하다.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요즘 고민한다. 몸으로만 버티는 일 대신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기술을 배울까? 배달을 할까? 머릿속에서는 계속 다른 길을 고민한다. 지금보다 덜 힘들면서도 계속할 수 있는 일. 이런 고민을 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나간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